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이 대단히 컸는데요. 특히 사이비 종교 JMS의 교주 정명석의 성폭력 실상을 드러냈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달에 그 후속작 나는 생존자다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1위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명석뿐만 아니라 2인자 정조은의 실체까지 추적하면서 JMS 내부의 은폐 그리고 공범 구조까지 깊게 파헤쳤습니다. 새로운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20명 넘는 피해자가 새로 고소에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나는 신이다와 나는 생존자다를 연출한 조성현 PD, 그리고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최근에 흔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메이플 씨를 함께 모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용기 있는 두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JMS의 지금 현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삶까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현 PD와 메이플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장 용기 있는 두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 드리기 전에 벌써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응원의 댓글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기 보이세요? 하면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죠? 네, 지금 응원 댓글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만큼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이동진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이플님의 용기 그 덕분에 정명석이 감옥에 갔다. 네, 또 위즈덤님은 피디님 안전해서 다행입니다. 예,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해피님은 두 분 응원합니다. 큰 용기 내주셔서 그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생존자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온 지 2주 정도 됐죠? 네. 3주 차입니다. 네. 네. 저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자마자 봤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시리즈 부분 1위에 올랐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번 나는 생존자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나는 생존자 시즌 2죠. 나는 신이다의 시즌 2는 제목부터가 사실은 앞에 있는 메이플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이비 종교와 목숨을 걸고 싸운 친구인데 그 JMS라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를 무너뜨린 여성,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메이플에 대한 인터넷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으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느냐, 아하. 혹은 당한 사람도 똑같다 등등의 이런 2차 가해들을 보면서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바꾸자. 시즌 2를 할 때는 제목을 바꾸겠다. 그리고 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싸웠던 사람을 표현하기 좋은 제목, 그래서 저는 나는 생존자다라는 네. 제목을 정했고요.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에 있었던 4가지의 가장 참혹한 참사들을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JMS 외에 형제복지원, 지존파, 삼풍백화점 사건들이었고요. 4가지의 어떤 공통된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4가지 사건은 모두 뭐죠? 인간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벌어진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JMS도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네. JMS 경우에는 2인자 정조은이라는 여성의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공범의 역할을 했는지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아니고 그냥 돈으로 봤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정조은의 돈 문제 관련해서도 이 메이플 씨의 흔적이라는 책에도 그 부분 나오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니 여성을 소개해주면서 대가를 받았다. 또 그걸 모아서 별장도 산 거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도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돈의 가치, 인간의 가치보다 돈을 더 높게 보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이번에도 그리셨는데, 근데 전편이 정말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속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기 또는 흥행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디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부분이긴 네, 해요. 네. 이 속편이 그러니까 원래 시즌 1보다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없죠. 나오면 욕만 먹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심지어 저희가 다뤘던 4개의 사건이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되게 쉬운 유명한 사건이어서 어떤 사건인지는 아는데 또 네.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간 몰랐던 이야기, 볼 수 없는 시선들을 얘기할 수 있고 저는 그걸 사람들이 보기만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다르게 다루고 있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에 시즌2를 통해서 특히나 JMS 시즌2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냥 메이플이 끝까지 살아남았고 네.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어. 계란이 깨진 게 아니고 바위가 깨지는 일이 있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꼭 반드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플이 살아남았다. 생존자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결국 바위를 쳐서 계란이 이겼다. 라는 이야기. 나는 생존자다에 나온 JMS의 실체는 조금 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고요. 메이플 씨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오늘 어려운 자리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정명석에 의한 피해 이거를 고백한 후에 이 나는 신이다에 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실명도 공개했고 심지어 얼굴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 큰 결심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후에도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출연 이후에 나는 신이다 출연 이후에 그동안의 삶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난신이다 나오고 나서 저는 이제 홍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난 직장을 네. 찾기 어려워졌고 아, 잘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공부하려고 했는데 네. 대학원도 안 받아주고 그랬었어요. 어, 그래서 좀 네. 힘든 시기였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 책을 보더라도 여러 그 악플, 2차 가해로 인한 피해가 좀 엄청났다. 네. 그에 따른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디님, 피디님이 누구보다 가까이서 정말 가족만큼 메이플 씨를 보살피고 또 함께 했을 텐데요. 어떠세요? 메이플 씨가 이렇게 방송에 공개된 후에 여러 가지 고통도 겪었는데 네.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잔혹함을 메이플 사건을 통해서 직접 목격했던 것 같아요. 잔혹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예. 여성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봤거든요. 가장 지금도 화가 나는 건 네. 2심 재판부 대전고법 재판부가 그때 당시에 메이플이 녹음했던 저희 방송에도 일부가 나옵니다. 근데 방송에서 틀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틀었는데도 그때 당시에 매우 논란이 됐던 그런 음성 녹음이 있어요. 예,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 메이플이 피해를 입던 순간의 녹음 파일인데 저희는 그때 쓰지 않았던 더 추악하고 참혹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 부분까지 모두 통째로 JMS 측에 넘겨져 버린 예. 등사를 허락해 준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거 그냥 재판부에 와서 그냥 들으면 돼요. 되죠. 예. 가해자 그러니까 저희 피의자의 인권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라는 이유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메이플은 그때 당시에 정말로 큰 고통을 겪었거든요.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가 소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절대로 공유해주지 말아달라라는 네. 요청까지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복사해 준 거예요. 저는 이 일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는 그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JMS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그 파일을 유출해서 현재 기소를 당한 상태예요. 기소당한 변호사만이 문제일까요? 그 재판부는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지워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네. 너무 지금 다시 네. 생각해도 좀 화가 나고요. 근데 제가 메이플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저는 메이플이 진짜로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끝까지 버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저는 메이플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네. 항상 약하고 피해 입는 사람이 아니고 너의 용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게 됐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네, 지금 조성현 PD님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제 메이플 씨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메이플 씨 이야기도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좀 전에도 고소를 취해야 할 정도였다. 그걸 고민할 정도였다. 굉장히 어렵게 고민해 가지고 이 고소를 했는데 그 후에 너무 힘드니까 고소 취하까지 고려할 정도였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요만큼은 그래도 짐작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플 씨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책을 또 썼습니다. 음 이게 어떤 취지로 이번에 책을 낸 건지 그리고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 부분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쓰는 건 아마 3-4년 전부터 일기처럼 제 마음과 모든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쓰다가 나중에 그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책까지 출간했어요. 네, 네, 네. 네. 특히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흔적. 네. 네, 흔적. 음. 어떤 그동안 JMS로 인해서 받은 뭐 상처가 흔적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동안 받았던 흔적, 나에게 있는 흔적들을 기록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 제목에 담긴 의미가 어떤 걸까요? 제가 이 지나간 얘기, 과거의 얘기를 흔적으로 남기고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흔적을 많이 남기잖아요. 근데 이 흔적은 진짜 사람들에게 이단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그 안에서 세뇌의 과정 어떤지 그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었어요. 네. 이 책 속에 이 메이플 씨의 흔적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에 정명석이 일단 형을 한번 살고 나오잖아요. 나온 다음에 그 후에 처음 월명동에서 만났을 때 정명석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접 봤잖아요. 직접 봤는데 그때 정명석이 그 전자발찌를 스스로 가리키면서 이건 십자가의 표식이다 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순수하게 믿었어요. 믿었어요? 네. 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여기 구멍 있는 것처럼 네네네. 네, 그냥 종교의 시선으로 봤어요. 그냥 제가 JMS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from that angle, I just 네네. believe. Yeah. 네네네. 사실 조성현 PD님이 이야기했는데 메이플 씨가 한국말 잘하고 한국말도 잘 쓰지만 최근에 잘 안 쓰면서 예전 같지는 않다. 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조 PD님도 굉장히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네, 홍콩에서 이제 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전자발찌와 관련된 정명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은 게 사실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게 또 정명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또 JMS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도 지금 생각하면은 와 이거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데 와 내가 그때 왜 속았을까? 내가 그걸 왜 믿었을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좀 있을까요? 정명석이 그 안에서 진짜 왕 취급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식사도 다 진수성찬으로 이렇게 먹고 이제 목욕도 수행원들이 이렇게 하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예. 있고 목욕을 그럼 시켜주는 거예요?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야. 제가 그리고 피곤하면 마사지 네. 해주고 그런 거 있어요. 네. 메이플의 저 이야기가 저도 직접 만났던 정명석의 수행이라고 네. 불리는 비서 여성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각자의 역할이 좀 세분화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씻기는 역할만 하는 사람도 따로 있었다. 뭐 얘기를 하죠. 예. 먹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힘들다고 하면 정말 모두가 달라붙어서 마사지 이런 거 하기도 하고요. 거의 네. 왕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네. 지금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참 놀랍다.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메이플 씨가 털어놓은 그 이야기들을 보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뭔가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다 분위기를 만들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원래 이런 거야. 다 그런 거야. 너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넌 특별해.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분위기에 속아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메이플 씨만 거기에 속은 게 아니라 대단히 많잖아요. 그쵸. 네. 지금 그 당시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음. 근데 아마 나이도 어렸고, 그러니까 10대부터 거기서 세뇌 받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이 세뇌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 짚어볼 그런 인물이 있는데 이번 나는 생존자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인물이 2인자 정조은입니다. 네, 정조은인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는 신이다 또 나는 생존자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피디님은 가장 큰 공범이라고 네, 이제 맞아요. 설명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정조는 JMS 안에서 성령 상징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명석 바로 다음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이고요. 네. 교도소에 있던 동안에 정명석이 교도소에 가 있던 10년 동안에 JMS를 이끌고 그러다 못해 오히려 더 부흥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송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인데 정조은의 수행 비서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방금 전 정명석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조은이 회의를 할 때면 이렇게 네. 앉아 있는 책상이 있죠. 네. 그 밑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발 마사지를 해준 여성분들의 이야기 증언이 있었고요. 회의할 때요. 회의를 할 때요. 회의 예, 중에? 예. 식사를 밥을 먹을 밥 먹을 때도요? 또 그렇고 포도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서 마실 수 있는 정도로 담아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 남자 스타 그러니까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타 네.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 남자 스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조은을 위해서 바다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애교를 부리면서 찍어서 보낸 촬영한 동영상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한마디로 정명석과 거의 같은 급으로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허. 지금은 정명석 사건의 공동 정범으로 7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이 감옥에 있죠. 네, 감옥에 있죠. 그래서 법원이 그 범행의 동기를 경제적인 이유로 찾았고요. 이유에서 찾았고 결국에는 돈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정명석에게 갖다 바친 사람이죠. 그 중에 다른 피해자, 다른 사람도 아니라 메이플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조은이 단순히 정명석의 심부름을 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정조은이 정명석을 뭐 이제 세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좀 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피디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전 정권 뭐 대통령 부부의 그 뉴스들을 네네네. 볼 때마다 제가 기시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출소 후에 정명석의 동영상들을 저희가 자료들을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어떤 거죠?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정명석은 정조은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구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정조은이 원치 않는 것이 있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교정을 하고요. 그러면 어허. 또 그 행동을 자기가 물려요. 안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저는 나중에 갔을 때 다른 수행 비서들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정명석이 누구를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조차도 다 일일이 정조은에게 보고를 했고 정조은이 허락하는 사람만 정명석을 만날 수 있었고 거의 통제된 삶을 살았던 거고 결국에는 정조은이 정명석을 가스라이팅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은이 마지막에는 네. 정명석의 범행 사실을 신도들 앞에서 인정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네. 그 선생님이 성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성년 피해자의 존재 사실도 인정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말렸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영상도 있죠. 네, 말리는 영상 직접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말리는 영상으로 했는데 말렸다고 주장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메이플 씨 좀 전 영상 정조은의 울먹이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영상이잖아요. 어떠세요? 조금 전 정조은의 목소리 듣고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어. 그 사람이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저거 연기예요? 연기죠. 연기예요? 네. 아, 그리고 뭐 성령 집회 때도 막 네. 울면서 우리 주님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러면서 네. 진짜 이해 네. 못하는. 그러면 메이플 씨가 본 정조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체는 뭐예요? 옛날에는 바라보는 어떤 리더. 네. 그런- 세뇌됐을 때는 그렇게 느꼈죠. 네. 지금은 지금은 대단해. 연기다. 연기가 모든 걸 진짜. 감추고 연기하고 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공동정범 인정돼서 감옥에 간 그런 상황이고요. 정조은의 악랄함이 저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 악랄하다. 앞에서 울잖아요. 예. 울고 자기가 얘기하죠. 반경 3m 이내에 여자들이 못 들어가게 했다. 네. 근데 저 여자들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자신들의 측근인 여성들을 그 안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고소당하고 기소도 당한 상태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명석으로부터 성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은 이렇게도 증언했어요. 정명석이 자기를 성폭행할 때 저운이가 너네들만 건드리라고 했어 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 반경 3m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여자들 네. 말고 자기가 심어놓은 여자들은 여자가 아닌 걸까요? 사람이 아닌 걸까요? 저는 정말로 이런 발언들을 할 수 네. 있는 정조은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댓글에도 단순한 성범죄 공범을 넘어서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써서 또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요. 시즌1 제작 당시에도 이 스파이로 잠입했던 사람들이 다 자료를 빼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또 한 번 스파이에게 당했다. 뭐냐면 음성 녹음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재판에서 크게 다퉜고, 그 의심을 받은 이유가 아니 그러면 휴대전화기 어디 있냐. 근데 휴대전화기 없앴다. 그거 왜 없앴냐. 없애는 게 없애야지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없앴다. 그럼 누가 없애라고 한 거냐. 알고 보니 바로 그 사람이 스파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피디님. 네. 뭐 지금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메이플에게 핸드폰을 없애라고 지시했다라는 그 분은 자신이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군요. 뭐 그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시즌1 제작 과정에서 저희 팀에 스파이로 잠입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 당시에 활동하면서 그분들이 따로 모아놨던 JMS 측을 위해서 모아놨던 자료들을 저희에게 주면서 이게 시즌2 제작이 탄력을 받았죠. 근데 그 안에 보면 그냥 프리뷰어라고 말 그대로 저희 촬영본을 보고선 말로 받아 적는 역할을 한 분들 뿐만 아니고요. 재연 배우나 통역사인 분들도 저희 팀의 JMS 신도들이 그런 통역사나 재연 배우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들을 하셨고, 네. 결론적으로는 저희 시즌 1의 제작 과정은 탈탈 털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럼 통역사, 재연 배우 이런 사람들도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온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도 신도인 겁니까? 신도여서 온 거죠. 다 신도예요? 예, 다 신도여서 그럼 왔고요. 계획하에 네. 의도적으로 잠입을 했다. 그렇죠. 보면 그 외장하드, 스파이들이 저희에게 줬던 외장하드에 되게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신도들, 자신들에게 반하는 활동을 하는 신도들의 집도 촬영하고요. 네. 예, 남편의 가게, 남편의 차량, 혹은 그 엄마의 집 등등을 다 이제 찍어 놓습니다. 마치 사찰하듯이. 네. 예, 그리고 일부러 그런 것들로 나중에 진짜 예. 협박을 하기도 예. 하고요. 어허. 예, 메이플이 저희 같이 한국에 있을 동안에 사는 집을 저희는 매우 비밀리에 극비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메이플이 사진 하나를 집에서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찍었던 게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 기르는데 밖에 있는 건물들을 찍어 놓은 걸 굳이 화면 캡처해서 그것을 어느 위치인지 저는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단순히 자료를 이제 빼돌리기 위해서 잠입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실제로 메이플 씨가 어떤 신변의 안전 관련해서 위협을 받았거나 또는 어딘가에서 뭐 협박을 받았거나 위기를 느꼈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
2022년? 22년. 네, 그때도 호텔에서 미행 미행. 네, 당했었어요. 네. 뭐 그 외에도 사실 피디님도 많이 그동안 협박도 받고 그랬기 네. 때문에 시즌 1 당시에 뭐 3단봉, 전기 충격기 이거 네, 굉장히 좀 네. 기억에 남는데 계속 갖고 다니십니까? 저는 이제 그걸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예, 아내가 예, 예. 제가 없을 때 혹은 저 없이 애들이랑 같이 어디를 갈 때는 어. 한 번씩 들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먼 길 예. 갈 때, 아. 처가를 간다거나 그럴 때 네, 네. 예, 그런 음. 일들이 있습니다. 다치시면 안 되고요. 안전하게 네. 계셔야 됩니다. 물론 정명석과 정조는 감옥에 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보다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못한 이야기는 저희가 라디오 방송에 이어서 이제 유튜브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시간이 지금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하나만 짧게 PD님께 묻고 메이플 씨에게 물을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20명의 새로운 고소일이 나왔잖아요. 새롭게 문제 제기했잖아요. 네. 이와 관련된 내용 듣고는 좀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짧게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플이 고소할 때만 해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고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이 혼자 고생하는 걸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시 고소자들이 나와서 20명이 넘는 분들이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한 명의 용기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는 생존자다의 조성현 PD 그리고 메이플 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못다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조성현 PD 그리고 메이플 씨와 함께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방송에서는 전 처음에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한국인인 줄 알고 저도 이제 홍콩에 교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의뢰인도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니 그냥 한국인 같은 외모 그리고 한국말도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좀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한국말을 지금은 외국인 티나죠. 한국말이 예전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시간이 짧아요, 본 방송에. 그러다 보니까 네. 준비된 얘기 위주로 좀 딱딱하게 간 부분도 있는데 네. 처음에 입장하실 때 모습도 화면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축하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 이렇게 임신하신 것 같다. 네, 이게 그냥 뭐 임신인가가 아니라 이거는 임신이야. 네, 라고 심지어 별달 하늘님은 메이플님 예쁜 아가 순산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순산을 기원하는 인사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별을 좀 알고 딸이에요. 딸. 네. 네. 언제 출산 예정이십니까? 올해 12월에 출산 예정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아니 근데 이 책에는 사실 그런 영상에 나는 생존자다에 담겼던 그런 그 최근의 이야기나 신상은 사실 많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걸 일부러 방송에서 좀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현재 근황, 지금 모습, 방송 나간 후에 최근의 개인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시면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올해 2월 달에 결혼했고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임신했고 네.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유 참 미소를 보니까 저도 너무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네. 정말 올해 1월만 해도 판결이 안 나서요. 저희가 그렇네. 고소하고 나서 거의 2년 반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은 도대체 언제 나나 했는데 그 1월 이후로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이 급변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임신도 했고 이제 좀 있으면 애기 엄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저랑 김도영 교수님 항상 너무 기적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해피엔딩을 저희가 맞을 거라는 상상은 솔직히 못했거든요. 지금 송진정님도 네. 메이플, 조성현 PD 그리고 김도영 교수
응원한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세 분을 이제 한 팀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조금 전에 본 방송에서 조소연 PD의 이야기 들었잖아요. 새로운 고소인들이 나왔다. 그리고 새로이 고소해서 또 형이 더 추가될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 메이플 씨 저도 변호사예요. 한국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거 계속 저도 찾아보고 판결문도 확인하고 그랬고요. 이게 얘기 좀 깊게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저에 대해서 좀 메이플 씨에게 또 네. PD님께 소개를 해보면은 정명석이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고소를 한 덕분에 재판 받을 때 언론 보도가 좀 틀린 게 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뭐 전원 사임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보도다. 그리고 이 변호인들 누구냐? 누구 이거 들어왔냐? 물론 뭐 변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누군지를 좀 보여주자. 그래서 그거 영상에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재판 과정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두 분께 할 기회가 생기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요만큼은 그래도 저도 마음을 좀 보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새로운 고소인들이 있으니까 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 법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번에 이제 나는 신이다뿐만 아니라 나는 생존자다도 이거 방송하면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가처분 신청이 여러 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저 시즌 2 제작 과정에서 겪었던 것들 생각해 보면 PD인 저 개인을 상대로 했던 고소 고발이 6건이 있었고요. 그 형사 사법 포털 가가지고 제가 하도 많아서 네. 기억 못하는데 365일만 나오잖아요. 딱 1년 기준으로 봤더니 6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작 과정뿐만 아니고 공개를 앞두고서 한 방송금지 가처분이 한 건도 아니고 3건이 걸렸어요. 세 건이요? 3건이 방송 하나를 와. 두고서는 걸리는 건 저도 처음 겪어봤던 예.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저희 방송을 못 나가게 하려고 막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근데 재미났던 거는 네. 그 JMS 측이 무엇을 신경 쓰고 궁금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대목이 있었어요. 뭐죠? 뭐냐면 JMS 측이 시즌 2 나는 생존자다 그 본편에 유명 정치인인 A 씨라고 거론을 할게요. 저희가 딴 데서는 뭐 이니셜을 좀 더 많이 공개했지만 A 씨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게 없냐. 그러니까 정치인 A 씨에 대한 내용이 시즌 2에 담기냐 안 담기냐를 예. 저희 쪽 예. 그러니까 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저희 쪽 관계자에게 현 JMS 관계자가 예. 직접 물어본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A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치인 A라는 사람이 예. 그 JMS 어떤 일을 했냐? 그러니까 네. 월명동 금산군에 있는 성망리 월명동이라고 매우 깡촌이에요. 시골입니다. 지금 가봐도. 근데 그런 곳에 방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명석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동이 되게 제한적이죠? 불편합니다. 예. 제한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의 최고위층, 정말로 최고위층입니다. 그냥 뭐 말씀드리면은 평범한 정치인 수준이 평범한 아니고요.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최고위층이고요. 최고위층이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단톡방에 모여 있는 신도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2인자가 방문한다라고 미리 예배 시간에 공지하거나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실명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편집이 아직 진행 중이었던 6개월 전입니다. 그때 네. 3프로TV라는 어떤 유튜브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김도영 교수님하고 제가 출연해서 예. 전 검찰총장 하나 그리고 유명 정치인 A 씨가 월명동을 방문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댓글에 누군가가 소름 끼치게 임채진 이거는 공개가 됐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A, 검찰총장이죠. 전 검찰총장 임채진 그리고 A 씨 딱 두 사람의 실명만을 그냥 적어놓고 올려놓은 일이 있었어요. 누가 쓴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JMS 고위층 신도였는데 탈퇴한 사람 아닐까 그 정도를 탈퇴한 정확하게 사람이. 안다면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때였던 건데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그 A 씨의 방문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3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죠? 그 3명 중에 하나는 전 교단 최고위직 인사고요. 이 사람은 지금 저희와 한 라인이 가동 중이니까 저희가 너무 정체를 드러내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예. JMS 현 신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유명 정치인 A 씨의 월명동 방문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또 수행 비서 2명이 또 그 A 씨의 방문을 인정을 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명한테 정명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정명석의 말입니다. A 씨가 청기화, 월명동에 있는 청기화라는 건물이 있어요. 청기화라면은 네. 숙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건의 성범죄가 저질러진 그곳이죠? 네, 맞아요. 네. 집무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A 씨가 청기화 구석까지 와서 기도를 받고 갔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명석이. 근데 청기화는 정말로 말 그대로 매우 많은 여성들이 성피해를 입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이플도 거기에서 피해가 있었고 정말 그런 장소였는데 한 나라의 최고위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를 받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만 받고 갔을까요? 다른 건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지금 망가졌나를 보여주는 너무 구체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A씨 이제 공인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지 다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은 공인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위층으로서 해명해야 할 책임이 생긴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이 숙주가 돼서 사이비 종교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할 시간이 됐다라고 네. 조성현 PD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메이플 씨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싶어요. 네. 책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 사실 궁금했던 게 책을 통해서 좀 해소된 게 있거든요. 제가 뭐 JMS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또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처음에 JMS에 오게 됐느냐. 심지어 홍콩에서 태어나서 홍콩에서 학교 다녔잖아요. 그리고 책을 보면은 홍콩에서도 동네 말고는 가보지도 않았다. 몽콕. 네. 얘는 안 가봤다. 그런데 코즈웨이베이에서 전도를 당하면서 이 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때 그 상황도 생생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때 일단 여자 언니들, 언니. 대학생 몇 언니들 명이었어요? 3명이 3명. 같이 다가와서 대학교 숙제, 과제 때문에 설문조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되게 착해 보이고 여자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친해지면서 과외도 해주겠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라서 뭐지 공개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도 기독교 학교 다녔으니까 성경에 대한 얘기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사춘기였고, 그리고 또 맞아요. 뭐 그 시절 누구나 또 생각도 많고 또 방황도 하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신앙, 뭐 성경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또 이제 매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곧바로 뭐 한국으로 오거나 또는 한국에서 뭐 바로 뭐 데려갔거나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홍콩 내에서의 단계도 굉장히 뭐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갔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섬세하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예, 자세하게 뭐 예, 단계를 예, 만들어가지고 현혹시키는 그런 세뇌의 과정들이 있었던 그런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기억나시는 것 좀 있으세요? 괴로운 기억인가요, 다? 뭐 진짜 잘해주니까 제가 진짜 진심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믿게 된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저도 뭐 상상이고 짐작입니다만 지금 이 단계 1차 단계에서 좀 잘해서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또 그 다음 단계에서도 또 열심히 해서 잘하면 또 그 다음에 너는 특별해서 올라간 거야. 맞아요.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뭐 좀 뿌듯함을 심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결국은 홍콩에서 처음 3명의 대학생 언니를 만난 다음에 몇 년 후에 한국으로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온 거 대략? 2014년도에 2014년. 예. 처음으로 한국으로 왔고 네. 댓글 뭐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여러 악플 중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니 이거를 왜 속냐? 아니 이거를 속은 게 바보지. 이런 댓글 보면서 너무 괴로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책에 털어놨는데 피디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왜 사이비 종교에 속는가? 저는 여러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누구든 마음이 공허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가 접근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이비 종교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허할 때 접근하고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률을 가장 높이는 게 저는 사이비 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피해를 입는 분들 사이비 종교의 신도가 되는 분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위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음.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정말 수두룩하게 많아요. 수두룩해요. 현직인 JMS 신도들만 해도 국정원에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도 있고요. 저희가 네.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생존자들이다 해서 경찰 얘기 네, 많이 나오고 네,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경찰대 졸업한 분들은 아예 그냥 따로 단톡방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댓글 중에 목동 김태동 님이 사이비 종교의 포교 대상은 오히려 정통 기독교인들이다. 오히려 이런 성경에 대해서 뭔가 좀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침투한다. 이런 댓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뭐 같은 생각이세요? 메이플 네, 씨도? 뭐, 네. 음, 약한 사람, 착한 사람, 진짜 착한 순수한 사람,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 네. 네,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모든 걸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왜 속았냐고, 너는 왜 이걸 믿었냐고 질책을 하고 혼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내가 속았는데 다른 사람도 속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서 얻는 이익 때문에 나오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실 공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의심한다라는 거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유교 문화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종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요.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고 나서 아니면 반응이 없으면 아멘 하라고 시키잖아요. 목사님들.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 말이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나왔던 피해자들 중에 제가 가장 기억하는 충격적인 피해자는 딴 것도 아니고 네. 고환 적출술을 스스로 했던 남성분들의 이야기였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JMS는 아니었고요. 제가 신원에서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루는 예, 과정에서 고환 적출술을 교주가 원한다고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이런 일까지 벌어지더라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참 이 사이비 종교의 피해가 크고 또 더 이 피해가 커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노력을 한 메이플 씨 그리고 또 조성현 PD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흔적을 남기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이건 참 쓰기 힘들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하고 남겨야 되는 부분들 노력을 해서 남겼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피해 사실들, 그 사건들이 사람들이 되게 17번 뭐 성피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점차 조금씩 점차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이 그리고 여성 피해자들, 성피해자들 그 안에의 어떤 생각인지 어떤 상황인지 왜 증거가 없는지 왜 그렇게 당하고도 고소 안 하는지 그런 것들 다 쓰고 싶은 게 사람들이 알아야 이게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네. 진짜 그 피해 상황을 다시 생각을 해서 다시 글로 남긴다는 게 사실 그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면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인데 용기를 내서 시작한 일 지금까지도 계속 용기를 내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제 JMS의 교세가 좀 많이 좀 위축된 거 아닌가. 한 절반 정도로 신도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피디님. 네,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절반보다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줄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타이완이요? 예. 대만 그리고 일본 이런 쪽의 신도들은 오히려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요. 왜 늘어나요? 그리고 타이완의 경우에는 방송에 나왔던 사사부라는 예, 조직이 예, 있잖아요. 예. 경찰 조직이 대만에도 존재를 합니다. 대만의 대만 JMS 사사부, JMS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질 만큼 대만은 교세가 매우 확장 중인 상태예요. 확장 중이다. 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메이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음. 이렇게까지 되고 제가 봤을 땐 대만, 홍콩 이런 쪽들은 저희 다큐가 공개되고 나면 항상 최상위권에 저희 다큐가 순위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나라인데도 왜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방송 후에도 홍콩에서 메이플씨를 다 알아봤다. 예,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대만과 홍콩에서 JMS가 이렇게 계속 세를 유지하는 이유 도대체 뭐냐? 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홍콩에 제가 친했던 JMS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해외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일본 그런 경우에는 한국이랑 머리가 좀 있어서 거리가 좀 있어서 네. 멀어서 소식을 좀 빨리빨리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교육을 되게 철저하게 해요. 절대 보지 마라. 그리고 일부러 방송하는 날에 뭐 성령 집회 같은 거 못 보게. 하고 못 보게 해요. 뭐 악평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악평이니까 이거는 보면 안 돼. 보면 그 자체가 죄야.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야.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하면서 이제 선제적으로 차단을 한다. 죄의식을 맞아요, 주는 것 맞아요. 같아요. 계속해서.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 하면 잘못이야. 너 이거 했어? 그럼 잘못한 거야. 이거를 죄를 씻기 위해서는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메이플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걸 물어봤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나왔던 수많은 방송들은 안 본 거냐? 그랬더니 바보같이 볼 생각을 못했다가 메이플의 답이었어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영혼에 총 맞는다고 하니까요. 영혼에 총 받는다. 네. 예. 아, 그렇군요. 그냥 그 통제를 좀 하고 감히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런 사이비 종교의 핵심적인 어떤 수법이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메이플 씨는 언제 처음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점차적으로 점차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왜 언니들을 만지지? 왜 이런 상황이지? 왜 예쁜 언니들만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책에도 그 얘기 나왔지만 그때 과외를 했던 네. 어떤 사람이 네. 그 사람과 이제 얘기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좀 밖에 있는 시선으로 JMS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 알게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직접 테스트했잖아요. 책에도 그 네. 나왔잖아요. JMS 맞아요. 정명석이 과연 진짜 메시아인지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아직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일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메이플 씨가 월명동에 있으면서도 이제 시킨 대로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용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영어 그 과외를 합니다. 네네. 네, 전화 과외.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인 상대로 그거 하면서 그 과외 제자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의심하게 되고 좀 깨닫게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혹시 연락을 좀 합니까? 이제는 네네네. 아무튼 그런 내용까지 좀 책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 책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걱정이냐면 정말 정명석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이거를 책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도 이거 진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다는 걸 보면서 와, 이 세뇌가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게 한번 믿게 되면은 속게 되면은 이거 빠져나오고 정신 차리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이걸 느끼게 됐어요. 네. 마지막까지 판결 선고되는 그때까지도 기자회견 할 때도 정명석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해? 그럼 나는 지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뇌는 뇌도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돼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자들도 보통 다 그런 거 과정을 겪어요. 겪고. 네, 맞아요. 그러면 빨리 좀 빠져나올 수 있고 좀 뭔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그런 좀 절차라든지 그런 노력들 서로 좀 돕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이비 종교에서 탈퇴했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땐 되돌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의심을 했다는 얘기고 이제 좀 저거 이상해라고 판단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세뇌가 무서운 거죠. 와 아니 깨달았지만 야 그래도 내가 사회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속는 척하고 들어가서 살자. 그게 나한테 편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 공포심에 굴복하고 그가 메시아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어. 딱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분들 제가 여러 분들을 보다가 보면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죠? 한 분은 아가동산이라는 단체에 네. 들어갔었습니다.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뒤엔 다시 신천지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또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어딜 갔느냐? 피지에 있는 은혜로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피지까지 갔다가 네. 오신 분이 계세요. 계속해서 그분의 행로는 사이비 종교만을 따라서 가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꽤 여러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만이 답이야. 이것이 진짜 진리야. 라는 말들이 이분들에게는 자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은 다른 것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그런 강박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것도 역시나 하나의 세뇌의 영향이 아닐까. 후유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최소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라도 사이비 종교라는 것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것들이 사이비 종교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 근처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바로 집 근처에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전도를 하고 다니십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타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죠.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요. 나는 진이다 네. PD 앞에서. 네. 저는 솔직히 싸운 적이 있어요. 아.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고. 아하. 저희 아이들이 같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예. 그만큼 다양한 사이비 종교들이 이제 침투해 있다,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또 책 마지막에 또 이런 것도 기억납니다. 정말 큰 결심에서 노력을 해서 싸웠는데 또 싸워서 이겼는데 길 지나가다가 사이비 종교 포교하는 걸 봤다. 네, 그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어떤 마음 들었어요? 가서 욕 욕을 한 건 아니고 하고 싶었다. 네, 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예. 제가 컨트롤 할 수 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음. 저는 저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네, 다양한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 상황 대단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좀 힘든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수사를 거쳐서 이제 재판까지 다 간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데 한국에서 사법 절차를 다 겪었고 그리고 그 어떤 절차보다도 더 힘든 과정을 다 겪은 그런 당사자인데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수사나 뭐 재판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이 방송이요 한국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한 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직접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그러게요. 한숨부터 네, 한숨부터 쉬십니다. 네. 다른 사이비 종교도 그리고 JMS도 피해자들 많잖아요. 근데 다 저처럼 행운하게 교수님을 만나거나 PD님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옆에서 이렇게 힘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과 PD님의 도움 없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이 과정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한국의 그런 시스템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메이플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꼭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뭐였냐면 네. 피해 여성에게 매우 가혹한 수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한 번 정도의 수사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메이플은 경찰 과정에서의 수사도 여러 번을 겪었고요. 끝나고 나니까 검찰에서 다시 불러서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질문만 바꿔가면서 끝나고 났더니 판사 앞에서 또 그 증언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들이 시작이 되면 또다시 그 사건을 대한 증언을 또 하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저 한 명의 여성이 언제까지 저걸 감당하고 있어야 될까요? 한 번의 수사를 거쳤으면 그거를 모든 재판부나 뭐 다른 수사기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굳이 하는 이유 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개입됐던 거 많이 봤고요. 정말로 이거는 괴롭히기 아닌가. 네. 이런 것들 이런 수사 방식이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저는 법적으로 좀 제도화해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아유, 네. 예. 그렇게 희생과 고생을 해준 덕분에 음. 이제 정명석은 감옥으로 갔고, 그리고 정조은 또 감옥으로 갔고, 그 외에 많은 사람도 처벌받았고, JMS는 또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하지만 대만은 좀 걱정되네요. 네, 그 처음 들었어요. 네, 놀랍고. 네네. 영채니님께서 당신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Thank you. 네. 김금수님도 용기 내서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용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용기 내기 쉽지 않은데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자도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댓글이 나온 건 아닌데 이 책 얘기를 저희가 하니까 아이고 뭐 책 관련된 어떤 뭐 수입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인세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메이플은 이 책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다행이죠. 근데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겠지만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익금은 전부 그 JMS 관련된 피해자들 혹은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 지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이미 책을 내기 전에 밝혔고요. 저랑 김도영 교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고생했는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서 예. 네. 이 책의 수익은 전혀 본인이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네.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 감사한 마음 저희가 네.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랜 시간 JMS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싸움이 또 계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본다면 길 지나갈 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야, 어디서 광신도가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누가 또 어디서 이상한 글 쓰면 어떡하지? 아직도 조직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두 분께서 서로 의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 두 분이 서로 의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네. 팀처럼 묶였죠. 저는 메이플이 한국에 오기 전에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에게 면접을 본 적이 있었어요. 면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만 해도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 홍콩의 메이플과 메이플의 사촌 언니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의 화면에 나오고 저랑 김도영 교수님, 조미든 목사님이라고 활동하시는 그 목사님까지 각각이 이제 그 창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지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메이플의 아버지가 저희한테 두 가지의 약속을 요구하셨어요. 뭐죠?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는 메이플이 홍콩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약속해달라. 두 번째 그리고 나는 나의 딸을 당신들에게 보내니 내 딸을 당신들의 딸처럼 여겨달라.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큰 이제 와서는 부담이었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메이플이 제 딸뻘은 아니고 조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삼촌이라고 저 스스로를 호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 회사 사람들은 뭐 출연자와의 거리감, 적절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삼촌이라고 불렀고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저는 메이플이 제 조카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과하게 제가 마치 PD가 아니라 무슨 뭐 활동가처럼 그렇게 변질된 순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후회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메이플이 모든 일들을 끝내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하나도 어긴 것 없이 돌려보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메이플이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예,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본인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메이플 씨도 PD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주보고 하려니까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색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저도 PD님께서 PD님 없었으면은 사회 여론이 없었을 거고 이 일도 보다 빨리 처리될 수 없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PD님과 김도영 교수님이 저한테는 진짜 한국 삼촌들이에요. 네. 그리고 약속했어요. 네. 해마다 꼭 한 번씩 보겠다고 한국에 와서 방문하겠다고 네. 약속했어요. 네. 가족이니까. 예. 네. 서로에게 박수 한번 치죠. 예. 서로 정말 고생했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예, 많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이제 메이플 씨에게
몇 가지만 묻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결혼도 했고 또 출산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듣고 아, 싶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책까지 냈으니까 물론 중국어판 그리고 영어판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고려는 할게요. 어. 근데 대만에서 출간했는데 네. 근데 이제 진짜 이 JMS에 관련된 일은 일절 안 하겠다고 결정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이 방송이 네, 네. 아이고, 예. 네, 이제 제가 지켜야 될 가정 그리고 저의 아이도 있으니까 저의 가정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제 외부에서 볼 때는 계속 좀 싸워달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메이플 씨가 그동안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네, 그동안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메이플 씨의 이런 결정과 마음을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고 순수하게 응원할 것 같습니다. 피디님도 역시 네. 마찬가지시겠죠? 예, 그럼요. 메이플이 너무 고생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저 마음을 알죠. 그만 싸우고 엄마로서의 삶을 거기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가장 바랬던 게 그거였거든요. 일상의 행복을 회복한다. 일상의 회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 시간이 왔어요. 근데 그 전에 메이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 진짜 메이플이 자살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아유, 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음. 살아남아 준 것만으로 저는 고맙습니다. 영상에서도 기자회견 하러 갈 때 차량 안에서 이제 구토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 저도 힘들었습니다. 예, 혹시 시즌 3도 시즌 3도 좀 구상 중이신 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보만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일단 공개적으로 그리고 저희 아내가 항상 밤마다 저를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만하라고요. 예, 시즌 3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계셔서 네. 예, 일단 전 대외적으로는 시즌 3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외면하면 안 될 일들을 네. 외면하지는 않아야죠. 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감과 이런 정의감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플 씨,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제가 너무 물어보시면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아직도 JMS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은 들지만 그래도 뭔가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가면 여전히 JMS 신도들이 글을 쓸 겁니다. 저도 JMS 재판 얘기하면서 저희 회사로 항의 전화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전혀 JMS와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제 욕을 하고 JMS 편을 듭니다. 근데 이게 신도라서 그런 건지 돈 받고 하는 건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그냥 법조인이니까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 영상도 달릴 것 같거든요. 아무튼 아직까지 JMS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메이플 씨가 이야기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을 이해하겠어요. 나오면 이제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런 것들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다시 삶을 rebuild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선택이 있어요. 자유인데 책임을 져야 돼요. 피해자 안 되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를 선택하면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네. 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저도 이 시즌 2를 하면서 사이비 종교에 직접 몸을 담고 시즌 1에선 저희를 가해했던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결론이 좀 참혹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교단에서 시키는 대로 시킨 역할들을 했을 뿐인데 정말로 그냥 전과자가 되기에 충분한 이력들을 남기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신 차리기 전에 내가 세뇌됐던 순간 했던 일이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계속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결국에는 그 안에 몸담고 있어서 그 조직과 똑같아진다. 그 조직과 똑같아진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나중엔 반드시 져야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나오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조선현 PD와 함께 메이플 씨와 함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이 JMS 관련된 마지막 방송이었다.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많은 분들, 그래도 저도 역시 진심으로 일상 속에서 이제 정말 가족들과 함께 네, 아름다운 생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거운 얘기도 중간중간에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좀 밝게 끝나면 좋겠어요. 네, 이제 밝은 인생 또 네. 재밌게 살 거니까 아이도 낳고 네네네. 네, 축하 그리고 또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끝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에서 박수 치기 직전에 또 커피 쿠폰 저희가 커피 선물을 드리거든요. 지금 피디님은 댓글 지금 계속 보이죠? 네. 네네. 네네. 커피 선물 좀 골라서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댓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네. 하늘씨야님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슬픈 현실이다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하늘씨야님께 커피 선물 한 잔 드리겠고요. 저희가 보이는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네. 전 전우진님 네. 메이플 항상 응원한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남기신 분에게도 저도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이플 씨는 안 보이죠? 너무 멀어서.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메이플 씨를 대신해서 K 호랭님은 아이고 우리가 두 분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네, 두 분께 커피 선물 제가 드리겠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문혜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멋진 삶 응원합니다. 메이플 씨. 네, 이렇게 커피 선물 드리면서 오늘 박수 힘차게 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